네, 안녕하세요. AT 교사 백인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의학 분야에서 AT의 효과에 대한 에비던스를 계속해서 살펴본 건데요. 제가 서치를 더 해보니까 2012년도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클리니컬 프랙티스라는 이 저널에 그때 시점까지의 의학 그리고 건강 분야에서의 AT의 이펙티브니스에 대한 에비던스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리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의 내용을 소개해드릴 건데 전체 내용은 너무 방대해서 그 중에 한 스터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에비던스를 논할 때 가장 으뜸으로 치는 거는 RC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 그래서 그 중에 RCT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저자들은 그 논문 고찰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그때 2011년, 12년 시점에서 3개의 RCT를 논문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RCT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그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A팀 스터디였어요. 이게 가장 규모가 큰 스터디로 이제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 파킨슨 환자에서 AT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본 논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T 레슨은 파킨슨 환자에서 그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의 개선을 도와주었고 그 효과가 6개월 팔로우업 시점에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파킨슨 메디케이션의 변화율이 굉장히 적다는 결과를 추가적으로 도출해낸 연구 결과였습니다. 파킨슨 병에 대한 그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파킨슨 디지즈는 이제 신경계의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신경계의 무브먼트 디스오더인데요. 특별히 이제 서브스탄시아 니아그라라는 그 도파민을 생산하는 한 영역의 손상을 가져옴으로써 무브먼트에 그 이상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4개의 주요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트레머, 손떨림, 리지디티, 강직, 브라디카이네지아는 이제 서동이라고 해서 움직임이 느린 걸 말합니다. 그리고 포스츄랄 인스테빌리티에서 자세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는 질환인데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등이 이렇게 앞으로 굽어 있고 트렁크가 앞으로 쏠려 있죠. 그리고 백에는 리지디티가 있고 그 손 그리고 발, 다리 이런 곳에 트레머가 이렇게 레스팅 트레머라고 해서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트레머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손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런 트레머가 나타나게 되는 게 특징이고 이 팔과 엘보에 이렇게 고정돼서 잘 움직이지 않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얼굴에는 이제 가면을 쓴 듯 표정이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움직임을 시작하려고 할 때 시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잘 시작을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현상을 보이다가 막상 걸으려고 하면 이렇게 조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셔플링, 쇼트 게이트라는 특징적인 게이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하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는 무브먼트 디스오더인데 이제 리스크로는 이제 60대 중반에서 호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좀 더 많고, 유전적인 요인도 관여한다고 되어 있고,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살충제나 어떤 톡신이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어서, 그 시골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보다 좀 더 잘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피검사나 그런 MRI로 직접 진단하는 방법은 없고요. 신경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완치가 되는 질환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병이죠. 쓰는 약제로는 이렇게 아까 도파민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어떤 영역의 이런 다양한 약제들을 쓰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뇌 이상 행동을 일으키는 뇌의 어떤 한 부분에 이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박동기처럼 마치 전기 자극을 주는 장치를 뇌에 심어서 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헬시 다이어트나 엑서사이즈 같은 서포티브 매니지먼트를 이제 권고하고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파킨슨 환자로서 약을 먹고 있는 파킨슨 환자에서 디서빌리티를 극복하는 데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1차 목적은 AT 레슨이 이 파킨슨 메디케이션을 하고 있는 환자에서 모터나 포스처럴 디서빌리티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했고, 두 번째 목적으로는 이 환자들에게 많이 동반되어 있던 이런 디프레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좀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이 디프레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가 혹시나 인디비주얼한 어텐션이나 핸드 컨택트로 인한 어떤 난스페시픽한 비특이적인 효과가 아닐까, 그런 의문들을 사람들은 가졌고요. 그래서 이것이 통제된 어떤 연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파킨슨 질환으로 진단받은 93명의 환자가 대상이 되었고, 이들을 이제 세 그룹에 랜덤 시켜서 살펴보았는데, 그룹 1은 24회에 2주 간격의 AT 레슨을 받게 했고, 그룹 2는 24회에 2주 간격의 마사지 세션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 3는 유주얼 케어군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인터벤션을 없이 그냥 메디케이션만 우리가 늘상 하던 대로 그런 군을 이제 플라세보군처럼 통제군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재미있는 점은 이 스터디에서는 AT와 마사지를 직접 비교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AT하고 유주얼 케어군하고 그리고 마사지하고 유주얼 케어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마사지군에서 마사지군을 이 AT 그룹의 넌스페시픽한 이펙트에 대한 통제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AT와 마찬가지의 그 동등한 양의 핸드 컨택트와 동등한 양의 인디비주얼 어텐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AT에서의 이모션에 미치는 어떤 효과가 혹시나 이런 개인적인 접촉으로 인한 어떤 그런 비특이적인 효과가 아닐까, 그거에 대한 통제군을 마사지군에서 같이 통제를 해서 알아본 겁니다. 자, 아웃컴 메주어로는 프라이머리 1차 전수로는 셀프 어세스먼트 파킨슨스 디지즈 디서빌리티 스케일이라는 SPDDS 설문지를 사용을 했고요. 이 설문지는 지난 1주간에 가장 좋았던 날과 가장 나빴던 날에 내가 독립적으로, 즉 자기 스스로 데일리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할 수 있었는지 그걸 알아본 거고,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이제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백 디프레션 인벤터리 BDI 스코어와 Attitude to Self 스케일이라고 해서 ASS, 이 두 가지 설문지를 사용해서 결과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결과입니다. 그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SPDDS는 베이스라인 시점에서는 그룹 3개가 모두 다 똑같았겠죠. 그런데 인터벤션을 마치고 난 뒤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니 AT 그룹이 유주얼 케어군에 비해서 가장 좋았던 날의 스코어도 가장 나빴던 날의 SPDDS 스코어도 모두 통계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게 개선이 되었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더 재미있는 것은 6개월의 팔로우업 시점에서도 이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마사지 그룹에서는 유주얼 케어군에 비해서 어떤 시점에서도, 즉 좋았던 날도 제일 나빴던 날도 어떤 타임 포인트에서도 SPDDS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과 변수였던 BDI와 ASS에 대해서도 AT 그룹에서는 BDI의 경우에는 포스트 인터벤션 시점에서 유의한 결과를, 그리고 ASS의 경우는 6개월 팔로우업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마사지 그룹에서는 이제 유주얼 케어군에 비해서 BDI 및 ASS 모두 어떤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각 그룹의 메디케이션의 변화율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파킨슨 병은 이렇게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의 종류나 그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케이션이 적으면 적을수록 디지즈가 그 질환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이 세 군의 메디케이션 변화율을 보니까 AT 레슨을 받은 그룹에서는 다른 두 군에 비해서 그 변화율이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에서 어떤 세이프티 이슈는 없었고요. 이 저자들은 이 연구가 그 샘플 사이즈가 각 군이 3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작았다. 그리고 2명의 AT 교사만 인벌브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미 스터디의 제한점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AT암에서, AT 그룹에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아웃컴에 의미 있는 개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마사지 그룹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특히나 이 마사지군에서 넌스페시픽한 어떤 이펙트에 대한 통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이 AT에서 제공하는 어떤 인디비주얼 케어나 핸드 컨택트에 의한 넌스페시픽한 결과가 아니라고 이 스터디에서는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T 레슨은 파킨슨 환자의 그 일상 수행 능력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었고, 그 효과는 6개월 시점에서도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그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제의 변화율이 굉장히 낮았다고, 즉 질환의 어떤 안정도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준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턴 레슨을 할 때 파킨슨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5번의 레슨을 하게 됐었는데 본인은 잘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눈에 띄게 게이트, 보행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나아지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AT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는 환자들이라기보다 문제가 있는 시점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런 환자들도 접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환자들을 접할 때 이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